네, 채널이 최재형 기자입니다. 일본상의 대선 승리를 위해 공조한다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선 앞두고서 공조한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답변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TV, 좀 우리가 뒤늦게 이게 합류가 되다 보니까, TV 지원 유세가 한 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TV 지원 유세를 이낙연 총리가 마지막 TV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10분 동안이지만 10분 동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국민들께 이낙연, 김문수의 연대와 그리고 불가피성 그리고 이낙연이 바라보는 김문수에 대해서 또 개울국가 출연에 대한 공포와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할 예정이고 아마 이미 오전에 녹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TV 지원 유세 순서라고 하던데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마지막 TV 지원 유세가 이낙연 전 총리님의 유세 말씀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제 시간대 보지 못하더라도 많이 바이럴을 해주시고 보셔서 과연 이낙연의 소리가 맞는지 이재명 소리가 맞는지 한번 비교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는데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TV 지원 유세는 TV 찬조 연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 네, 대의원 김은수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연대를 둘러싼 공세 승인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평가 전화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우려점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민들께 뭔가 함께 보여주실 계획 같은 거를 구상 중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구상 중이고요. 당장에 오늘부터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협약까지 마친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이낙연 총리께서 오프라인까지 나설지 문제는 아직 결정이 덜 돼 있고요. 우선 저부터도 제가 새미래민주당 대표로서 저부터 그리고 우리 새미래민주당에知名도가 있는 일부 전직 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최대한 이미 시작한 만큼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 산 미꾸라지를 갖다가 다라에다가 이렇게 다라라는 말은 대야에다가 이렇게 담가놓고서 미꾸라지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꾸라지에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호들갑들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난동과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낙연의 지지가 이재명의 아픈 곳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갖춰야 될 보완점을 대단히 잘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서 강력하고도 위력적인 그런 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감 내지는 반감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소금을 뿌려줄 테니까 더 많이 날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반응을 하는 것은 전명환 대표 말씀처럼 민주당 스스로 민주당 후보가 부끄럽기 때문이 아닐까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춰서 김해 봉하마을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리고 정치 부패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당 관계자분들로 추정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과 이재명 후보가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각종 정치부패 사건하고 연루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언론인분들과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반칙 없는 세상이요. 자기 수사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장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칙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스스로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부끄럽기 때문에 아마 오늘 세미래하고의 협약식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김영표 비대위원장님께서 40분에 입석하셔야 되니까 위원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위원장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김 후보가 개헌 협약을 제안했는지 포함해서 오늘 개헌 협약 국민의힘이 참여하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합동 유세 방식 계획 중인지 현장 유세에도 이낙연 총리와 함께 하실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습니다. 아까 정경환 대표께서 그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까지 7공화국 개헌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 개혁을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병헌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도 동의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의 협약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를 확인 후에 다음에 언론인분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하고의 문제는 저는 어제 제가 제 입장을 언론인분들하고 SNS에 드렸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든 개혁신당이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정신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유세 현장을 다니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이재명 후보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개혁신당의 단일화를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 하고 이재명 후보로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아달라는 그 절절한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응하지 않고 개혁신당이 길을 간다면 그 역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저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또 중도로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층에 많은 표를 또 얻으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김문수 정부에는 이준석 후보에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님은 먼저 하시고 나머지 이때죠. 한번 하실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이번 이제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명수 전 총리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전투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향후에 사전투표만이 아니라 뭐 따로 투표를 하고 있어서 직접 유세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좀 이번 이슈랑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어제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을 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TV 토론을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오늘 많은 언론인분들의 관심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말씀을 인용했고 물론 그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선 TV 토론에서 적절했는가,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정말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 때. 그러면 비대위원장님 먼저 입석하셔도 제가 될까요? 호남 일정이 있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연남의 도장태입니다. 그 지역소멸 관련해서 특히 그 대구 경북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다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중인데 지금 현 학생을 봤을 때 지역 청년 문제를 위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지? 그 문제는 영남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있고, 제 지역구는 포천 가평이고 그 포천 가평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주 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하고 배웠던 청년들이 자신 있게 그 자리에서 일하고 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는 거기에 맞춰서 GTX라든지 이런 교통 혁명을 전국적으로 넓혀가고 각 지역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입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정병철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여기만. 대표님께서 그 모두 발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개헌과 탄핵으로 인해 그 책임이 종식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런 시각은 저는 민주당적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엄이 국회 해제 결의로 해서 2시간여 만에 끝났고, 그리고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서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진되었고 이제 처벌만 남겨두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윤석열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교활한 정치 선동이고, 그리고 본인의 범죄 방탄과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변칙적이고 편법적이고 반칙적인 그런 그 법률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재명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백화점식 범죄, 부패 범죄를 방탄하려는 그런 그 기도 음모를 이 내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페이크하고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 계엄령과의 관계는 저는 제가 선의로 해석한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연대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을까? 그거는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꼬장꼬장한 성격, 그리고 민주화 강력한 선명한 민주화 투쟁 경력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계엄을 한다고 그러면 국무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거나 강력한 저지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김문수 국무위원을
이 내란이 아니라 그 계엄령을 얘기하고 있는, 논의하고자 하는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번째, 어제 이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란을 갖다가 옹호한 것이다 라는 논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만약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저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직 확인도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다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고 일어나서 마치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서 인사시키듯이 그러한 식의 무례하고 포압적인 태도는 그것은 국회를 갖다가 오히려 국회의 권위와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엄호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포압적이고 그리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제 성격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마치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매우 비굴하고 비루한 짓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의 범죄형 방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증거가 없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던데 증거가 없으면 왜 재판을 안 합니까? 빨리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김문수 후보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재판 계속 받아서 빨리 무죄를 받아서 이 혼란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답은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김문수 후보의 자기 나름대로의 품격과 소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지나친 꼿꼿함과 고수가 민주당의 빌미를 일부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엄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문수가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아마도 굉장히 보기 볼만한 그런 총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정도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계엄과 연결된 후보다 이렇게 매도를 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받아서 빨리빨리 무죄를 받고 나라를 좀 편안하게 만들고 또 대선 이후에 집권하더라도 안전하게 안전한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불안한 대통령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입장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아봤으면 하는데 다 궁금증이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또 자리 제가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소금맞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팔딱팔딱 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김대중을 모셨던 노무현을 모셨던 문재인을 모셨던 분들이 과연 김대중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왔던 분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반칙과 편법을
강력하게 몸으로 저항해가면서 바보 소리까지 들으면서 반칙, 우리 사회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가치로 그 소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순수함과 그리고 원칙주의자로서 그 순수한 원칙주의자로서 경쟁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실체를 보십시오. 어디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으며 어디서 상식과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순수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온갖 반칙과 변칙과 편법과 비리와 그리고 궤변이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은 매장되고 불법과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오직 아첨과 가구의 유토피아가 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분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재명한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보이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아부와 아첨할 기회가 정말 기가 막힌 천재이구다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와 새미래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비호하고도 처참하고도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해왔던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과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과거의 민주당의 DNA가 한 톨이라도 남아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에 투표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상식과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양심에 단 하나의 꺼리낌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고문께서도 금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101주년 탄생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변질됐는데 내가 그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때문에 참아왔지만 올해부터는 할 소리를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비서실장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오늘들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서 그 남은 권력의 찌끄리기 떡고물에 고물에 연연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외롭지만 우리 저범민주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외롭지만 어렵고 험난한 길을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 인사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만 닥치고 있어라. 이상입니다. 네.